이번 시간은 자, 일본 교재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 개발 행위 허가의 절차, 개발행 허가 절차 이게 진도를 준비하시면 돼요. 네. 자, 일단은 그 허가 신청서 제출부터 이제 개발 사업이 끝나고 준공 검사를 받기까지 과정, 그 과정이 그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네, PPT 자료를 잠깐 한번 봐요. 잠깐 보시고 이 전체적인 개발행 허가 절차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허가 절차별로 이제 출제 가능한 영역이 있어. 그 영역들을 교재에서 같이 체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네. 화면 보시면은 이걸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임야가 있고요. 전답, 과송 등 농지가 있어요. 전답, 과송 등 농지가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이런 땅을 여러분의 고객이 이제 취득을 해서 여기다가 펜션 부지, 택지를 조성하든지 대지를 조성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다 택지를 조성하려면은 일단 이렇게 땅을 평평하게 이제 택지를 조성해야 되니까 산이 높은 부분, 이 부분은 잘라내게 됩니다. 이렇게 흙을 깎아내는 게 뭐죠? 절토. 그 다음에 또 계곡이 낮은 부분은 절토된 흙이나 자갈 파이토를 메워서 쌓게 됩니다. 흙쌓기. 뭐죠? 성토. 깎아내고, 그리고 절토하고 이제 성토에서 이제 집을 지으려는 택지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죠? 정지. 등의 방법으로 땅의 그 모양을 바꾸면은 이것을 무엇으로 배웠죠? 토지, 형질,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해서 공적인 방법으로 하면 허가를 받지 않지만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사적인 방법으로 이런 개발 행위를 한다면 관할 시청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사적인 방법으로 택지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 공사를 하려면은 관할 시청구청에다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개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때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일정한 계획서를 첨부를 해서 개발행 허가 신청서가 제출돼요. 일정한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계획서냐면은 현장 보세요. 여기 산을 절토를 하면은 이제 산을 밀다가 큰 바위가 나오면은 5억 주고 산 땅 버려야 됩니까? 바위를 깨야 됩니까? 깨야 돼. 푹 파야죠. 그럼 다이너마이트 넣어서 뻥 터뜨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파편이 막 바위 똘이 막 날아가겠죠. 그죠? 여기 이제 마을이 있으면 마을에 지붕이 깨지고 장독대 터지고 막 이제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 이 위에 방지 계획서 첨부해야 돼요. 시청 근처에서 개발 허가를 해주면은 이렇게 바위를 깨뜨릴 때 파편이 터져서 장독대가 깨지고 장독이 깨지고 지붕이 뚫리는 이런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위에 방지 계획서 첨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하천이에요. 하천이면은 절토된 그 흙이나 자갈 바위돌을 불도저로 밀어서 이 계곡을 메워야 되잖아. 흙쌓기를 해야 되잖아. 흙이 무너지면은 강물이 오염될 수 있죠. 환경오염 방지 계획서 첨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고속도로 만들 때 그 산허리 잘라버린 부분을 보면은 산허리가 잘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러면 보기 좋습니까? 흉합니까? 흉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나무도 심고 기타 적용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면은 건너편에 이제 도로가 있잖아요. 여기 택지가 조성되면은 자동차가 오갈 수 있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천에 교각을 세워서 다리를 놓고 이런 지리도로가 필요하잖아. 개발행위에 따르는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서 첨부해야 돼. 이런 계획서를 첨부해서 개발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 배웠죠. 11월 달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오늘 배울 수도 있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거든.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이 돼요.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되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교재 124페이지 3번 개발인 허가의 절차 1번 개발인 허가 신청 찾으셨습니까? 읽어볼게요. 자, 개발 행위를 할 때는 그 개발 행위에 따르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묻어줄 것입니다.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동그라미 계속 밑줄었죠. 조경 등 계획서를 첨부하여 개발인과 권자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개발 허가 신청을 제출할 때는 허가 신청서만 제출합니까? 위해 방지나 조경 등 계획서가 첨부됩니까? 조경 등 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 신청함이 원칙인데 내려옵니다. 줄거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허가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 개발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는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외우지 않고 설명 듣고 이해됐으면 지나갈 때 읽고 지나갈 수 있게 되잖아. 읽고만 지나가면 돼요. 그대로 시험 문제 이게 지문에 들어가요,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를 받으면은 어떻게 어쩜 이렇게 필요한 곳에 밑줄을 긋고 설명이 되어 있을까? 네. 소름 끼칠 거예요. 다음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저를 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 토지용지를 변경하겠다고 관할 시청 운정에 개발인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은 허가 신청서 제출받은 시청 운정에서는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네. 무슨 처분하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화면 봐주세요. 관할 시청 운정에서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려면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하기 전에 책 만지지 마세요. 여기 봐주세요. 교재 찾아드릴 거야. 교재는 제가 설명하고 딱딱 짚어드릴 거야. 그래서 앞에 오시면 돼. 자, 이렇게 개발의 허가 신청서가 시청 운정에 제출되면은 처분권이 허가 처분과 불허가 처분, 허가권자가 누구죠? 관할 시청 군청이잖아. 시청 군청에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은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중앙도시기획위원회와 지방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누구에게 의견을 드려야 될까? 이 부분이 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자, 토지 형질 변경에 관하여 개발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럼 틀리는 거잖아.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새로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를 허가해 줬을 때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준지 여부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까?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입니까?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 이 부분이 출제 포인트예요. 여러분 교재 124페이지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말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게 좋죠. 124페이지 왼쪽 아래 보면 의견 청취 찾으셨습니까? 동그라미 1번 발표하면 되잖아. 읽어드릴게요. 동그라미 1 읽어드립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회사, 시장으로서는 즉 관할시청, 군청에서는 그 말이죠. 관할시청, 군청에서는 개발행 허가나 변경 허가를 하려면은 그 개발행위가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준지 여부에 관하여 지금도 줄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주민과 전문가입니까?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입니까?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 밑에 적어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 밑에다가 적으세요. 아니야. 누가 아니죠? 주민과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되게 넘어가죠. 주민과 전문가가 아니고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준지 여부에 대해서
도시군계획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도시군계획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책자를 넘겨주세요. 책자를 넘겨서 127페이지 오세요. 127페이지 오셨습니까? 127페이지 오면은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이 나와요.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습니까? 127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은 별표하면 안 돼요. 별표하지 말고 밑줄 바꿨습니다. 제목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읽어보겠습니다. 원칙 읽어봅니다. 원칙 읽어드릴게요. 밑줄 긋지 마세요. 관계행정기관장은 개발행위 중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용지를 변경, 토석 재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인허가 승인 협의를 하려면은 지금도 밑줄 긋습니다. 개발허가를 하려면은 줄 긋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개발행위 허가 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허가 불허가 처분을 결정하는데 책자를 넘겨줍니다. 책자를 넘겨줍니다. 넘겨서 130페이지 와요. 130페이지 오니까 예외가 나와 있습니까? 니은번 130페이지 딱 중간에 예외 여기 별표예요. 줄 껐죠. 별표하시고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허가를 줄 수 있는 거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개 나와 있죠? 7개. A부터 G까지 7개인데 시험에 나올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A하고 B를 묶어서 이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도시계획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구역에서 이미 도시계획 심의를 받은 구역에서 허가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또 받을 필요가 없겠죠. 아니어도 되고. B번 해봐요. 지구단위 계획 동그라미. 성장관리방안이 명칭이 바뀌어서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을 보세요. 성장관리방안을 삭제하고 바꿔요. 성장관리계획으로 개정됐습니다. 성장관리계획으로 바꿔줘요. 성장관리계획으로 바뀌었어요.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수정됐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과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거기 들어보시죠. 거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허가 신청과 제출된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는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 사업시행의 지당을 준지 여부에 대해서 도시군계획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불허가 처분하는 게 원칙인데 단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됐거나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된 지역, 지구 단위 계획과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나오면 이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4 2페이지에서 나올 것만 딱 뽑아드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 사업시행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는데 자, 허가 기준에 맞도록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은 시청운정이 마음대로 할까요?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심사하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합니까? 객관적인 심사 기준이 필요하고 공인중개사는 허가 기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손님에게 이런 개발행위는 제가 허가 기준을 좀 알고 있는데 이런 개발행위는 허가될 수 있습니다. 땅 사세요. 저 믿고 사세요. 허가 받을 수 있다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허가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출제가 되죠. 그래서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 큰 4번. 개발행위 허가 기준 나와 있습니까? 밑에 보니까 기출문제 있죠?
네, 개발인 허가 기준 네, 발표하시고요. 개발인 허가 기준, 개발인 허가 기준, 허가 기준 박산에 들어오세요. 허가 기준이 몇 개 있죠? 5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입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가 개발인 허가 기준이에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가 허가 기준인데 1번 줄 거죠? 동그라미 1번 줄 것이십시오. 밑줄 거세요.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다음에도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핵심이 뭐죠?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 규모가 적합해야 허가 주는 거죠. 규모가 적합할 것. 그렇게 오는 거야. 규모가 적합할 것.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 규모가 적합할 것. 그때 개발행위 규모는 용도 지역별로 밑에 나와 있습니까? 박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나와 있습니까? 묶어요. 이 용도 지역별 허가 할 수 있는 면적 규모입니다. 암기 외워야 돼요. 이건 암기하셔야 되는데 옆에 적으십시오. 그 옆에 보면은 그 옆에 그 까만 바닥 부분에 공간이 있죠? 그 뒤에 적으세요. 규모 뒤에 적으세요. 농공간 적어요. 농공간이 뭐죠?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형질 변경 허가 규모가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3만 제곱미터 미만 적어요. 3만 제곱 미만이면은 개발의 허가를 해줄 수 있어요.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3만 제곱 미만이어야 허가 나요. 농공관 얼마? 3만 제곱 미만.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형질 변경 허가 신청 규모가 3만 제곱 미만이 허가 납니다. 그 다음에 보녹 적습니다. 보녹이 뭘까요? 보전녹지. 자보는 뭐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제곱 미만. 보녹, 자보 5천 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허가 나요. 보전녹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제곱 미만이어야 허가 나요. 나머지 이 5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용도지역은 형질 변경 허가 신청 규모가 나머지 1만 제곱미터 미만, 1만 제곱미터 미만이 허가 납니다. 쉽게 올 수 있죠? 농공간 3만, 보녹, 자보 5천, 나머지 1만. 농공간 3만, 보녹, 자보 5천, 나머지는 1만 제곱미터 미만. 농공간 얼마? 3만 제곱미터 미만. 보녹, 자보 5천 제곱미터 미만.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형질 변경 허가 납니다. 이렇게 용도지역별로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적합하여야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 우리 관리지역에다가 골프장 만들려면은 면적이 3만 제곱 미만이면은 개발 허가를 받아서 골프장 개발할 수 있어요. 땅 사서. 맞죠? 근데 골프장은 3만 제곱미터로 골프장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은 3만 제곱미터 규모로 골프장 못 만드니까 그 이상을 개발하려면은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사업을 결정해 줘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허가받고 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이고. 그러니까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 개인이 땅 사서 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3만 제곱 미만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골프장 만들려면 3만 제곱으로 됩니까? 그 이상입니까? 그 이상이니까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 시청 중에서 도시군 관리구역 정책을 위반해서 사업을 결정해줘야 공적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발체계는 이 용도지역별로 3만 제곱 미만, 5천 제곱 미만, 1만 제곱 미만인 소규모 개발은 사적인 방법으로 허가받아 땅 주인이 할 수 있지만 이 용도지역별 개발 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발은 전부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소규모 개발은
사적인 방법으로 허가받고 땅 수인이 할 수 있지만 대규모 개발은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계획 사배후에서 공적인 방법으로만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거나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씩 그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일단은 허가 신청된 형질 변경 면적 규모가 용도 지역별로 적합해야 됩니다. 농공간 3만, 본옥 자보 5천. 그 다음에 두 번째 132페이지. 132페이지 줄 것죠? 동그라미 2번.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도시군 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밑줄 거요.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도시군 관리계획과 성장관리 방안입니까? 계획입니까? 계획. 개정되다 그랬죠? 도시군 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어긋나지 아니할 것.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도시군 관리계획과 성장관리 방안에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않아야 허가해 주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서 허가 신청된 형질 변경이 평택시 도시군 관리계획에 어긋나거나 이 지역을 대상으로 쓸 땐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면은 개발 허가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는 거야. 이 두 개가 허가 기준에서 핵심의 핵심, 시험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번까지. 나머지 4번, 5번은 참고를 하시면 돼요. 4번, 5번은 참고하시면 돼요. 3, 4, 5번은 참고. 동그라미 1번, 2번은 집중해서 수험 준비해둬야 된다고. 그 다음 이제 고개 드시고요. 자, 이렇게, 여보세요? 이렇게 허가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은 방금 공부한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은 허가를 해주게 되는 거죠. 허가를 해줘요. 허가받고 형질 변경 공사를 합니다. 공사 끝나면은 마지막으로 준공검사.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모든 개발행위는 완료가 돼요. 허가 신청서 제출부터 허가 불가 처분을 하기까지 과정을 본 거죠. 허가받고 형질 변경 공사하고 공사 끝나면은 준공사를 받음으로써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여러분 교재 137페이지 와요. 137페이지 오셨습니까? 137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봐요. 137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큰 8번이 있어. 찾으셨나요? 준공검사. 준공검사 대상 줄 거예요. 밑줄 것입시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그 밑에 줄 토석의 채취. 그 몇 개죠? 4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 손떼죠. 개발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 행위를 마치면은 관할 시청구청에 가서 뭘 받아야 됩니까? 준공사를 받아야 돼요. 단, 줄 것죠? 물건을 적치하는 거,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하고 가로 안에 단,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하고 토지 분할은 준공사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 중요해요. 거기 별표해야 돼.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하고 토지 분할은 물리적 공사가 수반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즉, 북거리로 땅 파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준공사를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개발 행위는 공사 완료, 준공사를 받아야 한다. 오음겠습니까? X. 허가 대상 6개 중에서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물건 적치하고 물리적 공사가 수반되지 않은 토지 분할은 준공사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하면은 개발행 허가 절차, 허가 신청서부터 허가 신청서 제출부터 준공사를 받기까지 과정을 다 공부하신 거예요, 지금. 다 하셨는데, 개발행 허가를 심사할 때 첫 번째가 뭐죠? 용도 지역별로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적합해야 돼요. 농공간 3만 제곱 미만, 본옥 차복 5천 제곱 미만, 나머지 용도 지역은 1만 제곱 미만이 허가 나요. 그 다음에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쓸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면 안 돼요.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할 거예요. 자, 성장관리계획은 여러분 교재 성장관리계획이 여러분 교재 126페이지 와요. 126페이지. 125페이지 오세요. 죄송합니다. 125페이지. 125페이지 오시면 중간에 보십시오. 성장관리계획 나와 있습니까? 별표예요. 성장관리계획을 별표하시고, 이 성장관리계획은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29회하고 작년에 나왔어. 31회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출제가 자꾸 되고 있는데, 올해 약간 개정됐거든요. 우리 기본서 편집이 끝나고 개정되어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기저기 반영이 될 텐데, 성장관리 방안의 명칭이 뭐로 바뀌었죠? 성장관리계획으로 바뀌었어. 성장관리계획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기본이론 과정에서는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인지 개요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되면은 그 밑에 박스, 125페이지, 126페이지 박스를 다 외워도 답 못 찾아요.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인지 모르면 답 못 찾는다고. 책 다 외워도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보게 되시고, 지금부터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듣습니다. 네,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일까? 교재에 이런 개요가 소개되어 있습니까? 없죠.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일까? 설명을 드려야 돼요. 설명 들으세요. 설명 듣는 겁니다. 경기도 평택. 경기도 평택이에요. 평택은 도시적 맞죠? 도시적 안에 있는 토지는 크게 용도별로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4가지가 있어. 불러주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이 있는데, 녹지역은 3개로 세분되는 거 맞죠? 녹지역 3개가 있어요. 평택시에는 녹지역 3개 불러주세요.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렇게 되죠. 보전 녹지죠, 생산 녹지죠, 자연 녹지죠. 지난주에 수업이 진행이 됐었죠. 네,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번 보세요. 진짜 이런 것을 현장을 상상하면서 이해하면은 진짜 공부가 재밌는 과목이에요. 알겠죠? 진짜 좀 뽑아서 안 외웠으면 좋겠어. 좀 외우지 말라는 거죠. 좀. 제발 쪽지에 적어서 외우지 마라. 그렇게 하면 시험지 받으면은 배신의 치를 떨게 돼요. 쉽게 공부하면은, 쉽게 재밌게 하면은, 우선 재밌는데, 쉽고 재밌는데, 시험지를 받으면은 배신감의 치를 떨게 된다고. 보시고, 생각하십시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배운 실력들을 말씀하십시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 용도입니까? 시가화 용도입니까? 유보된 지역입니까? 보존해야 될 지역입니까? 개발 용도. 그럼 시가화 용도잖아. 개발 용도, 시가화 용도. 즉, 시가지로 개발할 용도로 지정된 땅이라는 거죠. 평택에서. 그러면은 미개발됩니까? 대부분 개발됩니까?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대부분 평택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은 새로 우리가 땅 사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새로 땅 사서 주거지역에 임야 사서 택지 조성할 땅이 거의 없다는 거죠. 공업지역에서 땅 사서 공장 부지 개발할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택시청에 가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개발이 허가 신청 건수가 많을까요? 상대적으로 적을까요? 적어요. 몇 건 없어. 근데 여기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녹지지역 세계 중에서 유일하게 제한적이지만 현재 개발이 가능하다고 배웠죠. 제한적 개발이 가능하잖아. 옆에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 외지역입니까? 도시지역 외. 현재 도시지역이 아니지만 유일하게 계획적으로 신도시 개발이 가능한 땅이야. 그리고 생산관리지역 등은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시가와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입니까? 개발이 유보되어 있습니까? 개발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유보지역이야, 유보지역. 개발이 유보되어 있는 유보용도야. 유보용도. 개발이 유보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평택에서 자연녹지지역과 평택시 주변의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대부분 개발됐습니까? 미개발됐습니까? 미개발된 상태로 있지만 주상공이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주변으로 자꾸 시에서 혹은 사적으로 땅 사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땅이 이쪽이야. 그럼 여기에 평택시장에 가면은 유보용도의 개발허가 신청이 제일 많아.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보전녹지. 밖에 나가면은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용도입니까? 보전용도입니까? 보전용도예요. 보전용도죠. 이렇게 봐요. 얼마나 단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갔느냐 하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다 외우는데 시가와 용도, 유보용도, 보존용도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시험장에 간 거죠. 어려우니까. 재미있게 쉽게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꿀을 좋아하면 계속 사탕을 주면 계속 엄마는 사탕만 주면은 그게 보약입니까? 독약입니까? 독약이잖아요. 가끔 그 아이가 건강에 크려면은 이유식도 해야 되고 꿀만 먹이고 설탕만 먹여서는 안 되고 쓴 약도 먹여야 되잖아. 그래야 시험장에서 살아남죠.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용도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시가와 용도보다 보전용도의 개발행 허가 신청이 더 많아요, 오히려. 그러면은 여기 유보용도와 보전용도는 시가와 용도보다 개발행 허가 신청이 평택시청에 가면 여기 허가 신청이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허가 신청된 것은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이 허가 신청됐잖아. 그럼 누구는 봐요. 누구는 땅 사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누구는 땅 사서 거기다 옆에 공장을 지어버리고 누구는 그 옆에 축사를 지어버리면은 난개발 맞죠? 어떻게 공장 옆에서 소똥냄새 맡으면 축사 옆에서 전원생활이 가능하냐고. 그래서 앞으로 관할시청 군청에서는 이 유보용도와 보존지역에서 사적으로 하는 개발 행위를 허가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 개발이 허가만 해주는 게 아니고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이 필요하죠. 그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을 설치할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 구역별로 여기는 전원주택 단지 위주로 개발 행위를 허가해 주겠다. 여기는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산업시설 위주로 개발 허가해 주겠다. 여기는 관광 기능을 담당할 지역으로 개발 허가를 주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용도를 적절하게 규제를 하면은 이 유보용도와 보존용도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이 유도될 수 있죠. 이렇게 시가와 용도 가지고 유보용도와 보존용도 지역을 대상으로 이 유보용도와 보존용도 지역의 성장, 개발을 시청군청에서 적절하게 관리하여서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여 용도에 맞도록 건축이 이루어지고 또 개발이 허가만 해주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기반 시설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의 개발을 관할시청군청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은 시가와 용도입니까?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입니까?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인 거야. 그러면은 이미 개발이 끝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개발이 끝났습니까?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고. 근데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주거지역의 난개발 방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은 수립될 수 있다. O 믿습니까? X. 그 쉬운 문제가. 그러니까 성장관리관이 무엇인지 개요만 알면은 진짜 쉬운 문제를. 성장관리관이 무엇인지 모르고 거기 교재의 중요사항을 체크해서 쪽지 적어서 외우고 갔는데 전부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진짜 쉬운 건데. 그래서 정확하게 개요를 이해하는 것에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장관리 방안이 무엇인지 알겠죠? 시가지입니까? 비시가지입니까? 비시가지. 구체적으로 하면은 개발 용도입니까? 유보 용도입니까? 유보 용도와
보전 용도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개발을 적절하게 성장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한다. 이걸 그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성장관리 방안을 내가 남에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반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교재 오세요.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 내려오시고. 자, 125페이지죠? 읽어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들어오세요. 박스 안에 들어오세요. 125페이지 제일 밑에 오른쪽 박스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네, 보겠습니다.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미칠 거죠.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미칠 것이고, 이제 관할 시청군청이죠. 관할 시청군청에서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관할 시청군청에서는 그러면은 알았어. 자, 관할 시청군청이니까 그 관할 시당구소 수립하는 거죠. 그죠? 자, 관할 시당구소가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거기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밑에 적으세요. 높은 지역은 무슨 용도죠? 유보 용도, 그리고 보전 용도를 말하는 거예요. 유보 용도, 보전 용도. 자, 이렇게 개발행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반시설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 방안, 계획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유보 용도 동그라미, 보전 용도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개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 유보 용도 동그라미예요. 적으세요. 유보 용도는 자연 녹지, 계획 관리, 생산 관리. 자연 녹지, 계획 관리, 그리고 생산 관리 지역을 말해요. 자연 녹지, 계획 관리, 생산 관리. 그리고 보전 용도는 보전 녹지, 생산 녹지, 보전 녹지, 생산 녹지, 보전 관리,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보전 용도는 뭐가 있죠? 보전 녹지, 생산 녹지, 보전 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1, 2, 3, 4, 5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워야 됩니까? 읽으시면 됩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참고라고 적어요. 예를 들면 시험 이렇게 나왔다고. 자, 주거지역으로서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X. 주거지역으로서 하면 틀리죠? 주거지역은 성장관리 계획 수립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 다시 할게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O. 주거지역 상업지역 보전 수립 대상이 아니잖아. 그게 기출문제였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책자 넘기면은 자, 126페이지 제일 위에 봐요. 126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은 그 성장관리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성장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몇 개 나와 있죠? 5개. 1번부터 3번까지 묶어요. 1번부터 3번까지 묶어서 일단 참고. 줄 것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밑줄 것이죠. 기억 1번에 기반시설 배치 규모. 2번 줄 것죠? 건축물의 용도 제한 동그라미. 건폐율 동그라미, 용적률 동그라미. 그리고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고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앞으로 성장관리 계획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될까? 성장관리 계획은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합니다. 자, 이 동네에서 유보지역과 보전지역에서 개발휴가만 해주는 게 아니고, 개발휴가를 해주면은 이제 많은 건축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도로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하잖아요. 이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 지역에 개발의 허가를 해주면서 어떤 기반시설을 배치해 줄 건지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블록은 전원주택 위주로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를 그냥 둡니까? 용도를 제한합니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합니다. 여기는 전원주택 단지 위주로 개발을 해줄 테니까 여기는 유통시설이나 공장 용도의 건축은 개발인 허가를 안 해줄 거야. 용도를 방치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한가? 특성에 맞도록.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관리 계획에 따라서 건축을 하면은 어드밴티지를 줘요.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를 해줘요.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된 용도 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우리가 암기했던 용도직별 건폐율과 용적률이 그대로 적용됩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이 성장관리 계획에 따라서 완화됩니까? 완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돼요. 좀 깊게 들어가서 배우게 될 텐데 성장관리원이 수립되는 계획관리 지역은 건폐율이 본래 40%인데 성장관리원이 수립되면은 건폐율을 50%까지 10%를 예를 들면은 완화를 해주게 돼요. 그러면은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그 성장관리 계획에 맞도록 개발 행위를 하면은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합니까? 완화 적용해 줍니까? 완화해서 이제 개발자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당근을 주게 되는 거죠. 규제를 하는 대신에 이익을 또 주게 돼요. 성장관리 계획이었습니다.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시가와 용도입니까? 유보 용도입니까?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 행위를 관할 시청 구청이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한다라고 하시면 되죠. 자, 국토교부상 개발의 허가 절차, 허가 기준, 성장관리계획 등에 대한 학습이었고요. 여러분 교재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 맨 위에 봐요. 맨 위에 허가 불허가 처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어야 됩니다. 읽어보셔야 되죠. 읽어드리겠습니다. 허가 기간.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회사, 시장구조 131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회사, 시장구조 즉 관할 시청 군청에서는 개발의 허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어 며칠? 동그라미 15일 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때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 여기 배웠죠?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준지 여부에 대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까?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자입니까?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허가 신청서 제출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해야 되죠? 15일 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때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심사하는 허가 기준도 다 배운 거예요, 이제.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발 행위 허가 절차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지역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이제, 심화 학습에서 또 이제 점차점차 이제, 문제풀이 과정 등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하면은 이제 기본 이론 다 다뤄드린 것 같고, 133페이지 와요. 133페이지,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 지난해 출제가 됐었죠. 네, 개발 허가 제한. 여기는 네, 잠시 휴식 후에 개발 허가 제한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게요. 네.